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금메달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굴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국이 식민지인 상황에서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떻게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줬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절망적인 시대 속의 희망. 1936년 암울했던 그 시절. 1936년은 일제강점기 26년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지 오래였고 조선인들은 창씨 계명을 강요받으며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는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우리 문화와 언어는 거의 말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기정이었죠. 1912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을 꽃피울 무대는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 송기정은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0년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하며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8세였죠. 이후 그는 계속해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조선 최고의 마라토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슴 아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조선에서 잘 뛰어도 올림픽에 나가려면 일본 대표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1935년 도쿄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송기정은 2시간 26분 42초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당시 올림픽 기록보다 무려 2분이나 빠른 기록이었죠. 일본은 이제 송기정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대표로 출전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부 굴욕스러운 조건 속의 출전. 일본 이름을 달고 뛰어야 했던 현실. 베를린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면서 송기정에게는 굴욕적인 조건이 따라왔습니다. 일본식 이름인 송키테이로 개명해야 했고 가슴에는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신의 조국을 위해 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적국의 국기를 달고 적국의 이름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을. 당시 송기정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송기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장기를 달고 뛰더라도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송기정이다라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베를린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베를린으로 향하는 길. 1936년 7월 송기정은 일본 마라톤 대표팀의 일원으로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남승용 선수도 조선인이었죠. 두 조선 청년이 적국의 유니폼을 입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섰습니다. 베를린은 당시 나치 독일의 수도였고 히틀러는 이 올림픽을 통해 아리아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두 청년이 그런 무대에서 일본 대표로 뛰게 된 것이죠. 경기 전 송기정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금메달이 일본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씁쓸함. 그럼에도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조선인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3부 역사적인 그 순간. 1936년 8월 9일 운명의 날. 드디어 마라톤 경기 날이 왔습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는 10만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히틀러도 관중석에 앉아 있었죠. 총 56명의 선수가 출전한 마라톤. 송기정은 183번을 달고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가슴에는 일장기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송기정은 차분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초반에는 중간 정도 위치에서 뛰었지만 20km 지점부터 서서히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질주.
30km를 넘어서면서 손기정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앞선 선수들을 제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페이스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35km 지점에서 손기정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관중들은 깜짝 놀랐죠. 동양인, 그것도 일본 선수가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불굴의 조선인이라는 것을. 마지막 7km는 손기정의 독주였습니다. 2위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관중들은 이 신비로운 동양인 선수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감동의 결승선 통과. 오후 5시 30분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 나타났습니다. 10만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냈죠. 손기정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결승선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 당시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2위인 영국의 하퍼보다 무려 2분 이상 앞서는 압도적인 승리였죠. 이 순간 전 세계가 손기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본 대표로 출전했지만 그의 본명은 손기정이었고 그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사부 웃을 수 없었던 승리. 시상대 위의 슬픈 챔피언.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의 모습은 평범한 금메달리스트와 달랐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가 연주될 때 손기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저렇게 슬퍼 보이는 걸까? 하지만 손기정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뛴 것은 조선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상대에서는 일본 국가가 연주되었다. 어떻게 웃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신민지 선수의 비극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그 영광은 모두 지배국의 것이 되어버리는 현실 말이죠. 조용한 저항의 메시지. 하지만 손기정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시상대에서 받은 작은 월계수나무를 소중히 간직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이 조선인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같이 출전한 남승용 선수 3위 동메달과 함께 한국어로 대화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비록 작은 저항이었지만 이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죠. 오부 조국에서의 진짜 환영. 동아일보의 역사적 결단. 한국에서는 손기정의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일장기를 단 모습으로 보도할 수는 없었죠. 그때 동아일보에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손기정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서 보도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신문사가 폐간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아일보는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죠. 일제의 탄압과 이거. 예상대로 일제는 격노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고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민족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오히려 이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 더 큰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죠. 손기정 본인도 귀국 후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동시에 일제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후배들을 지도하며 조선 육상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죠. 육부 해방 후의 새로운 시작. 진짜 태극기를 달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손기정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태극기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을 때 손기정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 때문에 예전만큼의 실력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35세의 나이에도 완주한 그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했죠. 후진양성의 매진. 손기정은 선수 은퇴 후 코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가 지도한 선수 중에는
1950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 함기용,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남승용 등이 있었습니다. 손기정의 지도를 받은 많은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죠. 7부 영원한 레전드의 유산, 대한민국 육상의 아버지. 손기정은 한국 육상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의 영향으로 한국 마라톤과 육상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거든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성화를 들고 뛰는 모습에 온 국민이 감동했죠. 불굴의 정신이 남긴 메시지. 손기정의 가장 큰 유산은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신 말이죠.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적국의 유니폼을 입고도 조선인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8부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 K-스포츠의 원조. 요즘 K-파프,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K-컬처의 시초는 사실 손기정이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에서 그가 보여준 것이 바로 최초의 K-스포츠였거든요. 당시 서구인들에게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미지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손기정의 압도적인 승리는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저력을 각인시켰습니다. 코리아는 강하다는 인식의 출발점이었죠. 현재 한국 마라톤의 위상. 지금도 한국 마라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병규, 황영조, 이봉주 등 수많은 마라톤 영웅들이 나왔고, 여자 마라톤에서도 권은주, 김은희 등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손기정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후배들에게 용기를 줬던 것이죠. 구부 세계가 인정한 레전드. 국제 마라톤계의 평가. 손기정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국제 마라톤계에서도 레전드로 인정받고 있죠. 국제육상연맹에서는 손기정을 20세기 최고의 마라토너 중 한 명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의 기록 2시간 29분 19초는 지금 기준으로는 평범할 수 있지만 1936년 당시로는 경이적인 기록이었거든요. 보스턴 마라톤과의 인연. 손기정과 보스턴 마라톤의 인연은 특별합니다. 그는 1935년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 보스턴 마라톤 코스 기록을 깼고, 해방 후에는 직접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조직위원회에서는 손기정을 기리는 동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10부 영원한 우리의 영웅. 2002년 11월 15일 마지막 숨. 손기정은 2002년 11월 15일 9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 육상 발전을 위한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온 국민이 애도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21세기까지 거의 한 세기를 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함께한 분이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 왜 우리가 손기정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셋째, 개인의 영광보다는 후배들을 위한 헌신을 택했습니다. 넷째, 조국에 대한 사랑을 평생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마무리 영원히 뛰는 사람. 손기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영웅담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자존심과 의지력을 보여주는 역사이자 개인이 어떻게 시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일장기를 달고도 조선인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던 그 마음, 시상대에서 웃지 못했던 그 아픔, 그리고 해방 후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었던 그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유산입니다. 손기정은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을 위해 뛰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손기정의 발걸음이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선수들의 마음 속에서 말이죠. 오늘도 힘든 일이 있다면 송기정을 생각해보세요. 그가 보여준 불굴의 정신을 떠올려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송기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송기정 선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